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폴란드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전통시장에 쌓아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SNS에 올리면서 전 유럽에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상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을 걸어 나올 땐 눈물이 났어요. 폴란드 남부의 한 작은 도시 자코판에 나는 그곳에서 64년간 살아왔습니다. 이름은 엘즈비에타 브로즈카. 사람들은 보통 저를 엘라라고 불러요. 평생을 교사로 일했고 은퇴한 후엔 작게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늘 변함없던 제 인생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죠. 제 딸 안나가 한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유럽 끝자락의 우리 조용한 도시에서 자란 딸이 아시아.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니요. 물론 안나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흥미가 많았고 한국어도 독학으로 꽤 유창하게 익혔습니다. 하지만 관광도 아니고 이민이라니.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고 딸은 실제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1년은 폴란드에 있던 제가 매일같이 걱정 전화를 했죠. 밥은 잘 먹니? 낯선 사람들과 대화는 어떻게 하니? 외롭지 않아? 걱정은 끊이질 않았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고 그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들이 전부였으니까요. 너무 현대적이거나 너무 낯선 곳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몇 주 전 드디어 결심했어요.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가보자. 여권을 만들고 짐을 싸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13시간 비행을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압도당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터미널, 곳곳에 친절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딸 안나가 저를 마중 나왔고 지하철을 타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했죠.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딸이 과연 이 낯선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뒤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전통시장에 가볼래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시장이란 말에 떠오른 건 어지러운 소음, 어딘가 위생이 걱정되는 분위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우리는 서울의 어느 오래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그것을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라 소개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점에서는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하길, 저건 한국의 감이에요. 가을이 되면 어르신들이 직접 따서 말려요. 바로 옆에선 호떡을 굽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뒤로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비 옆으로는 고소한 김치전 냄새가 퍼졌고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까지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풍경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됐죠. 위생은 괜찮을까?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은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왜였을까요? 어느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제게 귤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 개 먹어봐요. 맛있어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손짓만으로도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이 있었어요. 그 작은 손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은 저를 데리고 시장 안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전통 한과를 파는 가게, 손으로 만든 도자기들을 전시한 작은 상점,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의자에 앉아 낮잠을 자는 찻집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시장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의 마을이구나. 시장 안에 있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딸과 함께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 처음 오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고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죠. 그 순간 갑자기 울컥했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났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고마워서요. 그날 저녁 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다. 시장 안의 사람들, 음식의 향기, 낯선 이들의 미소까지 딸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며칠 후 딸이 사온 떡볶이를 한 입 베어 울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입 안가득 퍼지는 독특한 양념의 맛. 어쩐지 어릴 적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눈이 시릴 만큼 추웠던 폴란드의 겨울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위해 어머니가 끓여주던 당근 수프가 생각났습니다. 입 안에 남는 그 따뜻한 감촉. 식탁 너머로 어머니가 건네던 오늘도 고생했지 라는 말투. 그리고 그 순간의 온기.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음식, 전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 기억이 떠오를 줄이야. 이게 바로 음식이 주는 위로라는 걸까? 한국의 맛은 낯설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낯선 땅이지만 어쩌면 내 고향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딸이 출근한 사이 저는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을 산책하곤 했어요.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뛰놀고 있었어요. 길모퉁이 꽃밭을 가꾸는 할머니를 도와 화분을 옮겨드린 적도 있었죠. 그날 그 할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폴란드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반가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멀리서 오셨구먼.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이 곱소? 그날 오후 같은 단지에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딸이 없던 시간이라 조금 긴장했지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김치예요. 저희 집에서 직접 담근 거예요. 따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멀리서 오셨다고. 봉지 안엔 먹기 좋게 담긴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그리고 묵은지까지.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폴란드에서도 이웃끼리 나누는 문화는 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조금씩 꺼내 먹으며 매 끼니마다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김치 특유의 알싸한 맛이 입 안을 감돌 때마다 아주머니의 미소가 떠올랐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는 한국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저를 동네 목욕탕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긴 한국인들이 피곤할 때 가는 힐링 장소예요. 처음엔 좀 당황했죠. 낯선 곳에서 옷을 벗고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엄마, 다들 그렇게 해요. 금방 편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숨이 편안해졌어요. 탕 속에서 조용히 앉아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죠. 처음 오셨어요? 표정 보니까 외국분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란드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반갑게 웃으시며 말했죠.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한국 목욕탕 어때요? 시원하지요? 그 뒤로 저는 한국식 찜질방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땀을 빼고 계란과 식혜를 마시며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분이랄까요. 딸과 함께 동네 카페에 가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폴란드의 카페들은 대부분 조용한 분위기지만 여기 한국의 작은 카페들에서는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면서도 이따금 웃고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졸고 있는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안나야, 한국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동시에 참 여유도 있어 보여. 이건 참 이상한 조합이네. 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엄마, 한국은 피곤한 나라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로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서로를 안아주고 힘들어도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버텨나가는 힘. 저는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얼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문화 행사였어요. 딸의 친구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외국인도 환영한다는 안내 문구가 인상 깊었죠. 행사가 끝난 후 참여자들과 나눠 먹은 다과 시간. 누군가는 수제 약과를 가져왔고 또 다른 이는 직접 만든 감자전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중년 여성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말했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같이 앉아요. 그녀는 제게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주었고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한국 생활 어떠세요? 라고 물어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까지 그분과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선 땅에서 진심으로 건넨 질문.
그리고 편안한 대화. 그것은 그 어떤 관광지보다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경험이었습니다. 딸 안나가 외출 후 저는 여전히 한국 전통시장과 그 따뜻한 기억 속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떡볶이 향, 아주머니의 미소, 그리고 김치를 선물한 이웃 아주머니의 손길까지 그 모든 게 잊히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좋은 경험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간단히 제 경험을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딸이 사준 떡볶이를 한 입 물었는데 입안 가득 내려앉는 그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어릴 적 폴란드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당근 수프가 생각났어요. 이곳은 낯선 땅이지만 어쩌면 제 고향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겠네요. 시장 안 사람들, 음식 속 온기, 정의 손길.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 바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감동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고 부모님께 한국 시장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국적을 넘어선 공감이에요. 같은 이방인의 눈에서 본 이 진심이 참 귀하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뜻밖에도 한국 언론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이 본 한국 시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사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인터뷰 가능할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제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님은 인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시장은 신뢰를 파는 문화입니다. 상인과 손님의 마음이 맞닿아 있고 그 사이에 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제 나이 80에 가까운 몸이지만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인터뷰 후 저는 한국 언론에 소개된 제 글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비웃었던 친구 베르타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감정적인 글이야.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너무 환상적으로만 쓴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에 속상하진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죠. 저는 제가 느낀 일부분만 전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편엔 한국 시장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제가 너무 이상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그 시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눈으로 보려고 했죠. 곳곳을 살피며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아직 이른 시간이라 상인들은 하나둘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은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착용한 채 좌판의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습니다. 남은 과일은 그날 팔기로 하고 절대로 다음 날로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상인 몇 분에게 물어보니 구청에서 매일 위생 점검을 나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바쁘게 물건을 들여놓고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채소 채를 한 입씩 깨끗이 닦는 모습이 정말 체계적이고 원칙적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몇몇 상인분들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찍어주세요. 우리 시장은 신뢰의 경제예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와닿았어요. 여기는 단지 가격 흥정이나 감성팔이로 감동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고객, 정직한 상인, 그리고 철저한 시스템이 빚은 신뢰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르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다시 경험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어요. 베르타는 오후 8시쯤 답장을 하더군요. 엘라, 솔직히 내 첫 글 읽고 조금 그랬어. 너무 이상적으로만 포장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다시 자발적으로 시장으로 가서 그 뒷이야기를 써줬더라. 나도 직접 가봤어. 결과는 놀랍더라고. 너무 감정적인 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리고 베르타는 바로 사진과 함께 자신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글 속에는 베르타가 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며 정말 체계적이고 위생도 잘 관리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신뢰를 중요시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 독일 친구들에게 전달했던 글쎄, 그게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는 말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라며 사과 메시지를 전했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진심과 체계가 결합된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더욱 명확하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시장에 앉아 이런 생각으로 작은 글을 적었습니다. 이곳은 정직한 경제의 축소판이다. 서로를 믿고 자신이 맡은 몫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상인들. 잡상인도 뒤처리도 없고
작은 흠집 하나가 있으면 즉시 정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진심이 결국 이 시장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다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제 인터뷰 영상도 함께 올라갔어요.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장이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가 걱정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유럽 시장보다 더 깔끔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을 파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첫 경험의 감정적인 감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뿐이고 비판적인 시선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 진짜 신뢰가 태어납니다. 그 경험은 제 내면에 깊이 남았고 방송에서도 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인터뷰 중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서는 정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신뢰라는 단어를 더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정 속에서 지켜진 신뢰, 그것이 한국의 진짜 강점 같아요. 짧았지만 지난 여운을 남긴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인천공항 출국장의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탑승권을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딸 안나를 바라보는 순간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고 딸의 품에서 나는 한국의 따뜻한 냄새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자 그제서야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이 조용히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죠.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는 딸이 있는 이 나라가 낯설지 않구나.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작은 이웃이 되어 돌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작은 부엌 창가에 앉아 다시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들려오던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김치, 그리고 딸과 나란히 앉아 먹던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오래된 추억처럼 내 마음을 감싸 안았어요. 하루는 친구 에바가 제게 물었어요. 엘라, 한국은 어땠어? 단순한 여행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보여.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곳은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의 봄이었어.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간다면 관광객이 아니라 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건 단순히 음식을 좋아하고 풍경을 감탄했던 여행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안도, 그 사회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을 향한 따뜻한 손길과 배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한국은 다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나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딸과 영상통화를 하며 시장에 갔던 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시장 어땠어요? 글쎄, 나중에 다시 가면 호떡 2개는 먹고 싶다. 서로 웃으며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퍼집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제 작은 부엌에선 김치가 담긴 유리병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저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추억의 조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마음 따뜻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